참 진짜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부부지간에 참 별다른 일, 참 별의 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제가 이 사건을 보고 솔직히 너무 분노했어요. 아마 네. 시청자분들도 들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이렇게 분노하실 텐데 아하.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고위공직자의 아들이에요. 아하. 그리고 딸은 중소기업의 대표의 딸입니다. 네. 남자의 이 둘이서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 남자가 우리 아버지가 고위공직자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유세를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상견례할 때도 나는 고위공직자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이 여성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내가 입사를 해서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입사를 해서 내가 경영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갑자기 근자감은 뭐예요? 돌연 경영에 참여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결혼이 시작이 됩니다. 아하. 아니 그런데 이정희 평론가님 진짜 이 근거 없는 자신은 근자감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뭐야?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요구해 하겠지만 요구하는 수준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면서요? 예, 현금 7천만 원, 네. 더하기 8천만 원 상당의 벤츠, 예, 사가지고 와라. 네, 이렇게 요구를 예단과 했다는 거죠. 혼수로 예, 그런데 뭐 이렇게 꽤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사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저 네. 벤틀리도 있고 롤스로이스도 있는데 뭐 왜 벤츠 정도만 요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찌됐건 벤츠까지 요구를 이제 했고 네. 그다음에 결혼식에 초청할 이제 친구들도 네. 내가 엄선하겠다. 부모의 직업 다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네. 예, 이렇게 해서 순위 1, 2, 3, 5까지만 딱 받겠다. 네. 예, 이렇게 유세를 떨었네요 보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하객 아니 이거는 무슨 권리로 무슨 근자감 무슨 권리로 하객들 명단까지 자기가 다 결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신의 부모의 직업에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대단한 고위공직자인데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니고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네. 이제 하객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의 직업이 아니라 친구의 부모의 직업을 좀 알아와라. 아하. 리스트를 받아와서 내가 5명을 선발하게 5명만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네. 차라리 그럼 친구 초대 안 하고 보겠다. 네. 근데 저도 이제 하나 상담했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아하. 그 신랑네 부모가 아까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한테 갑자기 이제 종이를 딱 주는 거예요. 종이를 네. 주더니 여기 있는 리스트 목록 다 사와라. 거기 보니까 명품백 무슨 뭐 민코코트 세상에. 이거 다 사와라 이런 게 생각나거든요. 네. 정말로 이렇게 꼴불견 남편 정말 많습니다. 네. 남편 뭐 시어머니 정말 많은데 네. 이런 견해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이 보니까요. 김동철 교수님 이 앞서 상견례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8천만 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뭐 아까 벤츠라고 나왔으니까 벤츠라고 밝힐게요. 8천만 원 상당의 벤츠, 현금 7천만 원 등 혼수를 해와라. 아예 요구를 했고요. 이 요구를 보세요. 친정집을 팔아서라도 차 해결해라. 그리고 니네 엄마 골프채 다 팔고 노력하시라고 해라. 꼭 전해드려라. 조건이 돼야지 존중, 배려, 웃음도 나온다. 이랬답니다. 이 얘기만 딱 들으면 성격 파탄자나 네. 성격 이상자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 정도로 성격에 대한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자신만이 갖고 있는 편향 심리, 자신만의 생각이죠. 네. 이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자꾸 옳다라고 믿으면 네.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맞든 맞지 않든 옳다라고 그냥 가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네. 그거와 더해서 네. 폭력까지 썼습니다. 아하. 아내를 얼굴을 때려서 네. 사실 그 진단 상해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제 위험한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습관성 폭력과 네. 성격적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자 측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는요. 나 도저히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도저히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제는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은 소송을 제기했고 파경이 된 이후 여자 측이 위자료, 예단에 들어간 돈 다 물어내라 이런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지경에까지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앞서 사례처럼 이제 법원의 판단을 들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양측의 변호사
돼서 한번 가정에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단비 변호사님, 여성 측의 입장이라면, 여성 측 변호사라면 뭐라고 이 반환 소송에서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여성이 먼저 상담을 오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아하, 싶어요. 네네. 예, 빨리 이렇게 이상한 남자를 떨쳐낸 것에 대해서 이제 일단 깊이 축하드리고 네네. 법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변호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하. 이 부분은 너무 남자가 상식 밖이라. 여기서 아까 뭐 네 엄마 골프채라도 팔고 집이라도 팔아라고 했던 게 왜냐하면 네. 이 여성의 아버지가 중소기업 대표였잖아요. 네.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아이고. 그 아버지랑 어머니가 안 해주려던 게 아니었고 네. 우리 사회 해주고 싶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조금 기다려달라고 한 건데 네 집이라도 팔아와라라고 네. 하는 것은 같이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하. 제가 굳이 변호를 할 필요도 없고 네. 여기에서는 이제 이건 답정너인가요? 답정너. 네, 이거는 뭐 변호사가 없어도 혼자 가도 그냥 걸어가도 이기는 사건입니다. 아하. 제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하, 변호를 거부해도 이길 수 있다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인철 변호사님, 혹시라도 남자 입장에서 변호를 해주신다면 조금이라도 하실 말씀 있다면 가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안 맡으면 안 될까요? 저도 네네. 하기 싫은데. 네.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변호사가 참 이런 힘든 사건도 많다야 네. 되는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이제 가끔 오긴 합니다. 그러면은 아. 저는 저희 의뢰인을 설득을 시키세요. 정말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진짜 이 변호 경험이 너무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나 불리하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다투고 자기 잘났다고 해봐야 100점 100패입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차라리 자기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네. 그나마 이제 조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합의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주고 좀 양보를 받고 원만하게 끝내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 측에서는 우리 변호사님이, 최단 변호사님이 거의 변론을 안 해도 지금 이건 답정너시로 이긴다 하고 생각했던 이 재판, 법원의 판단은 대체 뭐였을지 궁금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이번에는 여자승. 아하. 네. 압도적으로 여자승.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법원 판단 어떤 거냐면요. 네. 결국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냐. 아. 아니 그 사랑이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관계 파탄을 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남자에게 네. 있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남자분을 위해서 약간 변호를 한다면 네. 이 남자는 엄친아일 가능성이 높다. 엄청나. 그러니까 이런 그 과도한 예단 요구의 네. 이면에는 부모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그 부모들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추정입니다만. 봅니다. 이게 이제 뭐 추정입니다만, 네. 법원의 이제 판정 대상은 아닙니다만 네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이제 그런 드라마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추정입니다만, 야, 걔네 집 중소기업 한다며. 야, 요구해봐. 혼수 예물 좀 가져오라 그래. 이참에 좀 우리도 좀 고급 외제차 좀 타고 다니자라고 했을 수도 있다. 이제 추정입니다만, 그런 드라마 실제로 많이 소재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은 네. 이 반환 소송에서 네. 이 예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반환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시청자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네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피해자니까 당연히 그동안 혼수 예단 비용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 법원에서 그거 인정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여자가 남자한테 무려 1억 4천만 원 상당의 예물 예단을 다 줬는데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됐다. 3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이미 혼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반환 청구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네. 판례가 이러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아하. 결혼식 비용 많이 드리고 많이 혼수 예단 많이 해주고 뭐 집 사주고 다 사주잖아요. 결혼 생활이 인정되면 나중에 이혼해도 반환받기 어려워요. 아하.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혼식은 검소하게 해야 됩니다. 네. 상대방이 절대로 많이 주면 안 돼요. 아하. 검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최단비 변호사님, 물론 이게 이런 조건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무슨 근자감으로 정말로 자신감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고위공직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시청자분들 봐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거래야? 결혼이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 사건을 모릅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정을 해보면 네. 정계와 이 재계의 만남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고위공직자고 여성 측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둘이 서로의 안가가 필요했겠죠. 한쪽은 돈이 필요했고 한쪽은 아버지의 그 영향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자면 남자 측의 아버지가 그렇게 고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은 이런 외제차 안 타거든요. 아하. 정말 고위공직자들은 국산차를 탑니다. 네. 왜냐하면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의 위치 때문에 그러네요. 근데 아들 보통 자제분들도 다 국산차 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싶고 네. 결국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아하.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가족의 결합은 가족이 된다는 결합인 거지 네. 가족이 서로 필요한 조건 때문에 결합을 하는 결혼은 네. 결국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런 실제 당사자들까지도 이렇게 불행한 결과가 올 수 있다. 네. 그래서 결혼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결국은 정말 진부한 얘기지만 둘 사이의 진실한 애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잠시만요. 법원은 이 여성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6천만 원을 지급하라.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단은 1억 원이 넘는 예단은 상당 기간의 결혼식을 한 석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남자 소유가 됐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 부분은 여자 측의 패소 결정을 내렸는데 김동철 교수님 사실 우리 결혼 문화 혼수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이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검소하게 결혼하는 것이 네. 상당히 아마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요즘 결혼한 이렇게 파경으로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하. 저희 이제 상담 사례도 봐도 네. 10명 중에 부부가 왔다면 아하. 10명 중에 5쌍 가까이는 네. 이런 파경에 대한 문제, 아. 이런 혼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네. 많거든요. 사실 신뢰를 좀 바탕으로 하면 네. 좋은데 네. 이제 이 신뢰가 안 됐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죠. 이런 소식 전해드려서 실례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스몰 웨딩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